취준 기간이 1년 이상 되시거나 아니면 이직을 원하시는 중고 신입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취준 기간이 긴 취준생 분들이나 중고 신입 분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본인만의 기준이 자리 잡혀 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본인만의 기준이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첫 취준과는 다르게 그런 막연한 부분들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극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시키면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또 이런 장점이 여러분들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기준을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취준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아이러니하게 보면은 오히려 오래 준비하신 분들일수록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제대로 된 기준을 잡고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사실 진작 붙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제대로 된 기준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로 스터디예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스터디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다시 새롭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없습니다. 더 명확한 솔루션은 사실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이엔이와 함께 하시면 돼요.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유료 컨설팅을 받아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돈을 써야 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또 잘 안 하시는 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확신이 중요한데 이런 자기 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 결국 스터디를 해라가 결론이 돼요. 물론 이제 이 스터디를 임하는 자세는 처음 취준을 준비하시는 분들과는 달라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처음 취준을 준비하시는 분들과는 확실히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준비 방법도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서류 통과에 대해서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본인이 생각에는 직무 경험이 적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서류가 탈락하는 이유가 과연 직무 경험이 부족해서일지 아니면은 직무 경험 자체는 이미 충분한데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어떤 그래서 서류에서 물어보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 위주로 뭔가의 그 카테고리를 다 채울 건데 그것을 완전 다른 소재로 한번 써보고 이제 다른 분들께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읽고서 둘 중에 하나로 느낄 것입니다. 만약 피드백을 좀 직무 경험이 좀 부족하신 것 같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기준이 맞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직무 경험이 조금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생각을 잘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직무 경험 이외에 다른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좀 글이 좀 밋밋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질문에서 의도한 것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피드백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기준, 즉 직무 역량이 조금 미달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크리티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피드백 받은 그런 내용들 글 쓰는 것 자체
글 쓰는 그 능력 자체가 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은 면접관이나 이런 채점관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기준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거는 같은 취준생들끼리 그런 것들을 서로 문제점들을 피드백을 하는 것들이 과연 100% 옳은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좀 의문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터디를 무조건 한 개만 여러 번 하나의 조직에서 5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5회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5개의 스터디를 구해서 1회씩 5번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거기 내에서 통계적으로 그런 기준들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몇 가지 기준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내가 좀 잘 잡고 있구나, 혹은 어떤 부분들은 내가 좀 잘못 잡고 있어서 이것을 기준 자체를 다시 잡고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여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중고 신입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중고 신입이라서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구했을 때 그 시간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평생 풍성하면서 다닐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회사에 잘 보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업계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 평판이 도달을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서는 적당히 다니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100%라고 쳤을 때 한 60%로 다니고 나머지 40%를 아껴가지고 어떻게든 칼퇴를 하던 연차를 마구마구 쓰던 해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회사도 여러분들을 평생 책임져줄 회사가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 스터디를 어떻게든 다양하게 구해서 1회씩 여러 번 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반대로 찔러봤을 때 나오는 그 피드백을 가지고서 내 기준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해보자. 그럼 오늘 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